80세 할아버지. 그날 밤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1회. 매일 소고기 10kg을 사가는 노인. 동네 작은 정육점은 아침이면 늘 고요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느껴지는 건 차가운 냉장고의 공기와 신선한 고기 냄새였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낮은 음량으로 흘러나왔고 고기를 써는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만 또각또각 시간을 재듯 울렸다. 사람 말소리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단골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서 짧은 인사만 나누고 나갔다. 그 고요를 깨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노인이었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리면 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중절모를 눌러 쓴 80살 노인, 최노인. 검은색 코트는 군데군데 헤어졌고 단추 하나는 실밥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노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늘 같은 자리, 냉장 진열대 앞에 섰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 오늘도 같은 걸로 주시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또렷했다. 사장은 이미 알면서도 다시 묻곤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소고기 10kg 맞으시죠? 노인은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기를 썰며 사장은 속으로 계산을 했다. 오늘도 10kg. 이러다 한 달이면 얼마지.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이 누군가 잔칫날인가 보다. 아니면 제사라도 있겠지. 혹은 그만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하지만 날이 지나도 주문은 변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명절이 지나도, 하루도 빠짐없이 소고기 10kg, 냉동용 포장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냥 이렇게 주시오. 혼자 사는 노인.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연금으로 저게 가능한가? 냉동고에 다 들어가긴 하나? 혹시 어디에 납품이라도 하나? 의심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녔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혼자 먹을 양은 아니잖아. 말은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동네를 천천히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정육점 앞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르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2회. 뒤를 봤다. 그날도 최노인은 정육점을 나섰다. 고기가 든 봉지를 양손에 나눠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걸었다. 봉지는 묵직했지만 그는 힘들은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주민 셋이 정육점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오늘이야. 그들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노인을 따라갔다. 최노인은 익숙한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섰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천천히 올라탔고 주민들도 뒤따라 탔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주민들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노인은 다시 다른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낮은 건물과 허물어진 담벼락이 늘어났다. 빈 상가, 닫힌 공장, 잡초가 무성한 공터. 여기가 사람 사는 데 맞아? 버스 종점. 최노인은 내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길을 한참 걸었다.
숨이 차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녹슨 철문이 달린 폐쇄된 공장이었다. 출입금지 표지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노인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낮고 쉰 숨소리, 짧고 떨리는 울음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개들의 울음소리였다. 3회. 그가 고기를 사는 이유. 공장 안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늘 어두웠다. 바닥은 차가웠고 공기는 눅눅했다. 그 안에 유기견 약 20마리가 있었다. 서로 몸을 붙이고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다리를 저는 개, 눈이 보이지 않는 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개,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상처 자국도 선명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비닐봉지를 열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는 듯 그는 고기를 꺼내 작게 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개들은 짖지 않았다. 그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고 힘이 없는 개들은 눈만 깜빡였다. 그 모습에 주민들 중 한 명은 고개를 돌려야 했다. 침묵이 너무 길어졌다.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최 노인은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이제야 누군가 묻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젊었을 적에 나는 이 아이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소. 사회, 60년을 숨겨온 고백. 그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군인이었다. 보급 운전병.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사람도 굶주렸고 군견도 굶주렸다. 어느 겨울밤 보급이 끊겼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사람부터 살아야 했소. 살기 위해 군견 몇 마리를 산속에 버렸소. 눈이 오던 밤이었소. 트럭을 몰고 돌아오는 길 개들이 울었다. 그 울음은 눈발 사이를 뚫고 그의 귀를 찔렀다.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울음은 끝나지 않았다. 잠을 자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들렸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아이도 낳지 않았다.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노인이 되어 버려진 개들을 보았을 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자고. 5회. 이제야 숨을 쉽니다. 할아버지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마을에 퍼졌다. 정육점 사장은 할아버지 몫을 말없이 깎아주었다. 동물병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해주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낡은 담요, 사료, 따뜻한 말. 폐공장은 조금씩 보호소의 모습을 갖췄다. 최 노인은 여전히 매일 소고기를 산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고기를 나누며 작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숨이 조금 쉬어집니다. 개 한 마리가 그의 무릎에 턱을 얹는다. 최 노인은 아주 오래간만에 눈을 감고 웃는다. 그날 밤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